자, 일단은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별, 성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상호작용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PAC를 통해 가지고 변환으로 간 다음에 변수 계산으로 갑니다. 자, 변수 계산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 여러분들 보기에 이 좌측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 대상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상호작용 변수의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그 대상 변수 여기 보시면은 아무런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상 변수 이름을 뭐라고 바꿀 거면 ge_n으로 해서 대상 변수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젠더와 불안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젠더를 우측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anxiety를 옮기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원래 데이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은 젠더가 0이잖아요. 7을 곱해요. 그러면 0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젠더가 1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6이면 젠더와 불안의 상호작용 6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젠더와 불안의 상호작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모형을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형을 비교할 때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과 상호작용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이렇게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회귀분석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선형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측 기본적인 회귀분석 창이 뜹니다. 자, 이때 성취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치브먼트, 성적입니다. 성적을 종속변수에 넣고요. 그 다음에 뭐를 내면 첫 번째는 그 성별과 불안, 상호작용이 들어가지 않는 단지 주효과만 들어간 젠더와 엔자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다음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 창에서 아까 만들어낸 바로 상호작용 변수 ge_an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계량을 누르시면 이 통계량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옵션 창에서 기본적으로 R제곱 변화량만 눌렀는데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공선성 진단까지 누르시고요. 계속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오는데요. 이때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결과가 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모형에 어떠한 변수가 들어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형 1, anxiety와 젠더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은 ge_an으로 해서 상호작용 효과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모형의 1은 이때의 R제곱은 0.023, 즉 2.3% 정도. 즉, 이 성적을 소멸하는데 불안과 성별은 이 불안을 약 한 2.3%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모형2에서 그대로 성별과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변수가 투입이 되냐면 바로 성별과 불안의 상호작용 변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의 R제곱은 0.885로 즉 88.5%로 설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이 상호작용,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R제곱 변화량이 0.862로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걸 쭉 우측으로 가면 유의 확률 F 변화량을 봤더니 0.000으로 나타나가지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의 증가한, 즉 R제곱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건 뭐냐면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밑에 있는 분산 분석을 보면요.
회귀 모형은 일단 자유도가 2예요. 왜 그러냐면 독립 변수로 뭐가 사용됐죠? 성별과 불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도가 2고요. 이때의 유의 확률을 봤더니 0.735. 즉 성별과 이 불안은 이 종속 변수인 성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모형2에서 상호작용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회귀 모양의 자유도가 3으로 나타나죠. 그랬더니 이때의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요. 즉 유의 수준 0.0보다 작죠. 이건 뭐냐면 이 성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별, 불안, 그리고 성별과 불안의 상호작용 세 가지 변수는 성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모형 1과 모형 2의 잔차는 그 모형 1에서는 설명에 대한 성별에 대한 그 개수값이 있고요. 불안에 대한 개수값이 있고 그 다음 절편값이 있고 이게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에서 3을 빼니까 27이 되고요. 밑에 모형 2에서는 성별에 대한 개수값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한 개수값이 있고 성별과 불안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수값이 있기 때문에 3개가 되죠. 거기다가 절편값, 베타 제로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총 4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잔차의 자유도가 2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개수값을 봤더니 모형 1을 봤더니 젠더와 성별은요 성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도. 근데 모형 2에서 보시면 젠더와 성별, 즉 상호작용 변수를 입력을 했더니 이 성별과 젠더와 그리고 성별과 불안의 상호작용 이 변수가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은 도대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집단별로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바로 집단에 따른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데이터를 이 집단으로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서 집단은 성별이에요. 남학생과 여학생.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남학생 데이터를 따로 만들고 여학생 데이터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하셔도 파일이 분할이 되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시고요. SPSS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데이터로 가시고 그 다음 밑에 파일 분할로 가세요. 파일 분할로 가신 다음에 그러면 좌측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좌측의 맨 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케이스 분석, 집단은 만들지 않아요. 저 상태가 지금 기본 디폴트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SPSS를 활용을 하면 모든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로 바꾸냐면은 바로 이것처럼 밑에 있는 것처럼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분석을 했을 때 이거를 집단별로 구분해가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또는 뭐 1학년, 2학년은 2학년, 3학년은 3학년 이렇게 집단별로 결과를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뭐를 누르냐면은 우리는 지금 집단이 성별이랍니다. 성별을 이동을 시킨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자, 이렇게 확인을 되고 원래의 데이터로 오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잘 읽어야 돼요.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지 각 집단별로 데이터를 구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떠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집단별로 구분돼서 나타난다는 건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겁니다. 자, 분석으로 가지고 회귀 분석 선형을 누르면은 좌측 같은 그림이 뜨죠. 일반적인 그 회귀 분석 모형이죠. 자, 근데 그 다음 단계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종속 변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성취도예요. 어치브먼트. 이 부분에서는 혼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 변수에서 약간 혼동이 있는데
자세히 이 전 단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해서 결과를 도출해 라고 이미 SPS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변수를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anxiety, 불안 점수만 독립변수로 집어 넣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요.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각각의 회귀 분석 모형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투입된 독립변수는 불안, anxiety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이란 이 독립변수가 어떻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각 성별 한번 살펴볼게요. 남학생한테는 약 0.911, 약 91% 정도 설명력이 있고요. 자, 여학생은 0.85, 85%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불안은 남학생한테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분산분석과 개수값을 보면요. 분산분석과 개수값을 보면 분산분석은 여기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은 단순효과란 말, 단순효과 상태란 말이에요. 단순효과 상태. 단순 회귀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귀모형, 분산분석에서 이 불안은 성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입니까? 라는 걸 물어봤더니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이 분산분석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분석에서는 이 독립변수의 통계적인 유의미성만 나타낸다면 바로 밑에 있는 이 개수값을 보시면요. 이 개수값을 보시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남학생은 자, 절편 0.129 플러스 1.107 anxiety. 자, 여학생은 30.458 마이너스 1.200이에요.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안은 남학생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xiety, 즉 불안이 계속 증가한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불안이 계속 증가하면 남학생은 성적이 결과적으로 상승이 되고 여학생은 결과적으로 성적이 하락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과 해석을 하면은 성적에 대한 불안은 성별에 따라 변화를 미치는가? 당연히 변화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조절효과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영가설과 대항가설을 보면은 우리는 영가설을 기각하고요. 영가설을 기각이 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절효과 이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다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남학생에게는 불안이 1단위 증가할 때 성적이 1.107 상승하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불안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성적이 1.20씩 감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주형이 독립변수, 조절변수로 사용됐을 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구 논문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빨간색은 여학생이고 노란색은 남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시점, 지금 노란 점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겠죠. 노란 점으로 나타난 부분이 나타나겠죠. 즉 남학생은 계속 상승하고 여학생은 새로 감소하기 때문에 만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근데 교차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위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 성적과 성적 Y가 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보이시다시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0.129를 좌측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anxiety를 우측으로 넘기면은 anxiety 값이 나오죠. 그때 anxiety 값이 뭐냐면 13.20입니다. 그러면 13.20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성적값이 나오죠. 그때의 성적값이 바로 14.618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618. 저점. 성취도가 14.618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차가 일어나고요. 이 교차점을 기반으로 해서 남학생은 계속해서 성적이 상승되고 여학생은 계속해서 성적이 하락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언급한 95% 신뢰 구간을 언급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 언급을 했는데 신뢰 구간은 12.13과 14.09로 나타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95% 신뢰 12.13과 14.09 이 안에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뢰 구간을 벗어나잖아요. 이 신뢰 구간을 벗어나면 어차피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고요. 못하는 친구들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 95% 신뢰 구간 안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훨씬 더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2.13과 불안이 12.13과 14.09 요 사이에 만약에 여학생들이 있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계속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이 여학생들의 불안 성적이 12.13과 14.09 요 사이에 있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12.13, 14.09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존슨 앤 니만의 여기 보이죠? 캘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존슨 앤 니만. 자, 이거는 제가 아직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존슨 앤 니만 QJN Calculator for Excel 치면요. 여러분들한테 엑셀 시트가 제공이 될 거예요. 엑셀 시트가 제공이 되는데 그 엑셀 시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라는 수치만 입력을 하면요. 저렇게 이 하한값, 상한값 12.13과 14.09라는 하한값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제 SP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교차점, 즉 95% 신뢰 구간을 제공해 주지 않고 엑스트라로 여러분들이 더 수고를 해야 돼요. 즉 SPSS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반대로 이 존슨님의 엑셀을 쓰잖아요. 이 엑셀을 사용하면은 하한값과 상한값의 구간은 제공해 주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그래프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95% 신뢰 구간도 없고 그래프도 그리고 싶으면은 지금 SPS 프로그램 되진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R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작성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면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논문을 쓰실 때 이 조절 변수가 범주형일 때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리고 존슨 앤 니만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95% 신뢰 구간까지 언급해 주시면은 조절 변수가 범주형일 때 이 연구 결과를 완벽하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절 변수가 범주형일 때 어떻게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